2025학년도 수능 대비 생명과학 1회 1강 생명과학의 2회입니다. 생물의 특성 나오고 그다음 생명과학의 특성, 그다음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뭐 귀납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 나오는데 봅시다. 일단 뭐 생물의 특성 봅시다. 생물의 특성 6가지 나오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자기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그다음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총 6가지입니다. 다 알아야 되죠. 일단 봅시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보게 되면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뭐 구조적 단위이고 뭐 기능적 단위다. 그죠? 가장 작은 모든 세포는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럼 뭐 세포 막이든 세포 벽이든, 그죠? 그러니까 식물에는 세포 벽이 있고, 식물에는 세포 벽도 있고 세포 막도 있고, 동물 세포는 세포 벽은 없고 세포 막이 있습니다. 일단 다 막이 있다라는 거.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있는데, 대장균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핵 생물. 원핵은 핵이 없죠. 핵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막 지금 뭐 유전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뭉쳐져 있죠. 그죠? 이렇게 염색체가, 그죠? 뭉쳐져 있는 핵이 없습니다. 원핵 생물. 핵이 없으면 원핵이라 그러고, 핵이 있으면 진핵이라 그럽니다. 그 단세포인데도 불구하고 핵이 있을 수가 있다. 집신벌레도 핵입니다. 핵이 있죠. 그죠? 아메바도 핵이 있네요. 진핵입니다. 그다음에 다세포 생물. 보통 이제 뭐 사람의 근육세포, 또 뭐 다핵 구조죠. 그다음에 표피세포, 이 점 빠바박 찍힌 거에 전부 핵이죠, 핵. 그죠? 염색을 한 겁니다. 핵만 염색한 겁니다. 일단 뭐 다세포 생물은 뭐 세포가 이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이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이제 개체를 이루게 되는 이런 어떤 뭐 복잡하고 정교한 체제로 간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요 특징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외워둬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 봅시다. 물질 대사 보면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 효소에 의해서 촉매가 되고 물질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필요한 물질을 얻으려고, 아니면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물질 대사 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 물질 대사 과정에서 물질의 전환과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물질을 만들거나 만들어내거나,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물질 대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죠. 그 물질이 전환되는 거 보면, 물질의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동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거죠. 그죠?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로 쪼개는 거고, 분해하는 거고. 근데 에너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동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자 물질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분자 물질에 저장되어 있던 고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는 거지. 저분자로 하면 쪼개면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뽑아낸다. 그죠? 방출한다. 그러니까 이화작용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만들려고. 동화작용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고분자 물질, 배터리를 만들려고 그죠? 배터리.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지. 배터리, 그죠? 에너지 저장고를 만드는 거죠. 그게 목적이다. 광합성, 단백질 합성 이런 게 이제 동화작용이고, 합성하는 거, 광합성, 그죠? 단백질 합성 이런 거.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겁니다. 세포호흡.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포호흡은 우리가 폐로 호흡하는 게 아니고, 세포호흡이라 그래가지고 그 포탄을 분해시켜가지고 에너지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미토콘드리아에서, 그죠? ATP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이화작용이라는 거다. 그게 이제 세포호흡이다. 그죠? 소화도 같은 마찬가지 이제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포단을 쪼개는 거고, 소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물을 쪼개는 거죠. 그죠? 탄수화물을 쪼개가지고 포장으로 분해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화작용인 거지. 그러니까 분해 개념이고, 동화작용은 이제 합성 개념이다. 그죠? 비대에너지 뭐 CO2하고 H2를 합해가지고 이제 포장을 만드는 거죠. 이 만들어진 이 포장에 비대에너지가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죠? 화학 에너지로 들어있죠. 그죠? 이거를 이제 포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포장이 배터리인 거죠. 근데 이제 이화작용,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되겠다. 포장을 분해시키는 거지. CO2, H2O, 에너지를 이제 방출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과 비대에너지 요 세 개를 짬뽕시켜가지고 포장을 만드는데, 그죠? 광합성을 하는데, 이 저장된 포장을 가지고 있다가 에너지를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포호흡을 하면서 분해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때 에너지 방출은 뭐
뭐 열에너지로 방출할 수도 있지만 한 40% 정도는 ATP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뭐 근육 운동이라든지 이 뭐 필요한 에너지로 쓰더라. 그거죠. 또 넘어가서 자극에 대한 이제 반응과 항상성 보게 되면 자극에 대한 반응 뭐 이런 거죠. 자극이 오면 이제 반응을 하더라 그거죠. 뭐 지렁이가 빛을 피하고 뭐 식물이 이제 굽어 자라고 뭐 뜨거운 그 물 닿으면 손 떼고 그 손에 닿으면 물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손을 떼고 그죠? 뭐 이런 것들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을 한다. 그 생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성 이건 뭐 삼투압, 체온, 뭐 혈당량 이런 거 뒤에 뭐저 중요한 파트로 다루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체내 환경을 물의 환경을 유지하는 거 삼투압 그죠? 물의 어떤 농도를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체온도를 유지하는 거 체온 그다음에 혈당량, 당분을 유지하는 거, 그죠? 혈당량을 유지하는 거,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너무 높으면 낮추고, 너무 낮으면 올리고, 이런 거지 뭐. 여기 이제 항상성이다. 항상 어떤 같은 레벨의 어떤 값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깨져버리면 병에 걸린 겁니다. 그다음에 발생과 생장을 보게 되면 요거 이제 구조적, 기능적으로 이제 완전한 개체가 되는 게 이제 발생과 생장을 거치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깨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알이 있고 이제 수정이 있다. 알만 있어갖고 될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그 수정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여기에는 그 EN이죠. R은 N이고, 그죠? 요건 수정란 2N입니다. 2N. 2N짜리가 이렇게 막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뭐 2의 제곱배로, 그죠? 주르륵 가다가, 그리고 이제 올챙이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꼬리가 달려가지고 점점 개구리가 되기 직전 요 상황이 이제 그 생장이라 하는 겁니다. 생장. 예, 발생이라 하는 겁니다. 발생. 그죠? 발생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개구리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점점 자라가지고 성체 개구리가 되는 거. 요건 이제 생장이라 한다. 발생과 생장. 그 수정란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린 개구리가 되는 거. 그죠? 요까지가 이제 발생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어린 개구리에서 이제 성체가 되는 거. 요건 이제 생장이라 하는 겁니다. 그죠? 발생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수가 증가해서 개체가 되는 거. 이게 이제 발생이라고. 생장은 어린 개체가 됐죠. 어린 놈이 이제 점점 성체로 되는 거. 요건 이제 생장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자라는 거. 그게 생장이고. 만들어지기 전까지 수정란에서 어떤 개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요까지 이제 발생이라 한다. 요 헷갈리면 안 되죠. 또 넘어가서 생식과 유전에서 잘 보면 생식과 유전은 종종 유지할 때 필요하다. 생식은 뭐냐? 자신과 닮은 자손을 또 만드는 것이다. 생식. 이거 생식에는 크게 이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죠. 무성생식은 똑같은 놈 만드는 거. 분열법. 집신벌레처럼. 그죠?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 유성생식을 하게 되죠. 성이 있다는 얘기지. 남성, 여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N짜리가 만나서 2N짜리를 만드는 거. 그죠? 그런 거다. 여기 이제 유성생식, 무성생식. 그 다음에 유전은 뭐냐? 그러니까 생식과 유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유전은 뭐냐? 그 유전자를 전달하는 겁니다. 유전 물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거. 예를 들어 XY 뭐 X 있으면 그 엄마가 X 생명이면은 아들은 100% 생명이죠. 뭐 이런 겁니다.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거. 이게 유전이에요. 그 생식과 유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유성생식, 무성생식이 있다. 유전은 이런 거지. 이런 거. 유전 파트 뒤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르죠. 그죠?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죠. 적응과 진화를 넘어서 보면 환경에 적응이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종을 진화한다. 여기 이제 적응이고 진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둘 다 이제 환경 때문에 어떤 뭐가 바뀐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화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거. 그 진화가 돼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요. 적응을 했는데 새로운 종이 나타나진 않아요. 요 두 개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건 둘 다 공통점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진화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적응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뭐 유전 형질의 변화가 생겼어, 그죠? 집단의 유전자 구조가 변화가 돼가지고 형질 변화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거. 그러면 새로운 종은 뭐냐?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고 새로운 종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거 사자 호랑이 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교배시켜가지고 이제 라이거가 태어났어요. 라이거. 사자 호랑이. 이 라이거 두 마리를 이제 그 결혼시켜 놓으면은 자손이 태어날까요? 안 태어날까요? 안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가 다른 종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손이 태어나지 않으면 다른 종이고 자손이 태어나면 같은 종이라는 겁니다. 그죠? AB가.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종에 구별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흑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 애를 낳은 애가 또 다른 어떤 다른 어떤 우리 인간이랑 그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러면은 우리 흑인들이랑 같은 인종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제 새로운 종이다. 종의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진화가 이제 적응이 계속 쌓여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거, 이게 진화라는 거고. 적응은 뭐냐? 이렇게 습성도 바뀌고 형태가 좀 바뀌는 거. 그런 게 보는 거.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 여우랑 북극 여우랑 이제 막 결혼 해가지고 교배해가지고 뭐 태어난 새끼가 또 다시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거 두 개가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만약에 이제 다른 종이 됐다 그러면 진화고, 다른 종까지는 안 됐다 그러면 적응인 거죠.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도 마찬가지죠. 얘들 둘이가 교배를 했어. 그래갖고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가 뭐냐 임신을 할 수 있어. 그죠? 임신 가능하다. 그러면은 얘가 둘이 같은 종이고, 얘들 둘이가 교배했는데 낳았는데 뭐가 좀 그 새끼가 이제 뭐 불임이야. 그러면은 얘들 둘이가 같은 종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진화가 된 겁니다. 그죠? 아니면 이게 좀 같은 종이면 적응인 거고, 적응 수준에서 뭐 모르는 거고,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봇과 강아지가 이제 생물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이게 구분하는, 이론적으로 딱 보면 생물이 아닌 게 딱 보이지만, 그죠? 이걸 이론적으로 이제 구분해 봅시다. 예, 총 6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강아지랑 이제 로봇을 비교하면 공통적인 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었죠. 자극 주어지면 강아지도 반응하고, 로봇도 자극 주면 반응해요. 그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요까지는 공통점이지. 예? 강아지는 우리 인간처럼 막 뭐 음식을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막 지금 막 세포 해가지고 ATP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화학 반응인 거지. 그죠? 생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근데 로봇도 마찬가지죠. 배터리를 주면은 그 배터리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거죠. 여기까지는 똑같아, 공통점이. 근데 다른 게 뭐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물질 대사한다? 물질 하긴 하는데 연료 전지로 하는 거니까. 그죠? 뭐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질 대사, 에너지 대사를 한다? 이 조건 크게 봐서 이제 동그라미를 할 수 있다. 발생과 생장을 하죠. 이거는 발생과 생장을 안 하지. 생식과 유전 안 하, 요건 하고, 생식과 유전 안 하고, 적응과 지연은 당연히, 그죠? 하겠지만, 요건 안 하겠지. 그러니까, 생물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죠. 6가지. 여기 5가지밖에 없냐, 이거. 생물이 뭐가 빠졌습니까, 이거?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응? 뭐가 빠졌지? 잠깐만요. 뒤로 가봅시다.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그죠?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이게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또 항상성도 있죠. 당연히 강아지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항상성도 있습니다. 이 로봇이 어느 정도 뭐 컨트롤 하겠지. 그러니까 뭐, 전기가 되지 않게 어떤 안전장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전기가 과하게 흐르지 않도록, 뭐, 그렇게 하겠지. 그 정도 항상성이 있다라고 보긴 좀 그런가? 억진가? 어쨌든 간에, 그죠?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그건 이제 둘 다 가졌다고 보면. 총 이제 6가지 중에, 6가지 다 되고, 6가지 중에 2가지 정도는 좀 크게 봐서 된다. 4가지는 안 된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죠? 이래 볼 수 있다. 바이러스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바이러스. 생물도 있고 비생물적 특성 둘 다 가지는데, 그러면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대놓고 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구조는 뭐 아주 매우 다양하고 형태가 다양합니다. 크기가 뭐 아주 뭐 세균보다 훨씬 작다. 요게 세균, 동그란 게 여기 타원이 이제 세균이라고 보면, 여기 올라와 있는 놈 있죠. 박테리오파지. 요 놈이 이제 아주 작죠?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오파지가 이러네요. 이게 이제 발처럼 뭐 걸어 댕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발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갈고리처럼 돼가지고, 이게 왜 그 산에 갔을 때 나무에 여기 딱딱 붙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갈고리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탁 붙어.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물에 그냥 다니고 공국에 떠다니다가, 응? 어디 쌓여 있다가 어떻게 우리 사람 손이 닿는다든가 딱 닿으면 이게 딱 걸리는 거죠. 여기에. 응? 해가지고 얘가 이걸 쭉 발사하는 겁니다. 요 단백질 껍질 안에 있는 핵산을 쭉 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 쭉 발사해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뒤에 그림 있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뒤에 그림 있죠. 요거
이따 보겠습니다. 계속 보게 되면 또 이런 형태도 있고 아주 매우 형태가 다양하죠. 이런 형태도 있어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핵산 RNA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맨 최초에 발견했을 때 바이러스가 이런 걸 발견한 겁니다. 요 바이러스를 발견했어요. 어쨌든 뭐 RNA가 감싸고 있고 요건 DNA죠. 이건 DNA입니다. 요건 RNA고 RNA, DNA 뭐 핵산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껍질. 그러니까 봐봐요. 바이러스의 구조는 뭐냐? 단백질 껍질 속에서 핵산이든 뭐 핵산인데 뭐 DNA일 수도 있고 RNA일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핵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생물적 특성은 뭐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얘들은. 응? 세포 밖에 숙조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입자, 단백질 플러스 뭐 핵산 이런 식으로 형성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게 비생물이죠. 뭐 아무 활동도 안 합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수명도 있습니다. 얘들이 한 뭐 얼마 동안 3일? 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뭐 손잡이에 붙어 갖고 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버티나요? 그러다 이제 분해가 되죠.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뭐 다 수명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생물적 특성을 보게 되면 RNA, DNA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숙주가 만약 있다면 그 안에서 뭐 핵산을 복제해가지고 증식하고 유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돌연변이가 일어나갖고 새로운 형질을 만든다.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얘기죠.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종으로 만들게 되면 진화죠, 진화. 하는 바이러스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요 증식을 좀 봐야 되는데 요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 자신의 어떤 유전 물질, 요 박테리오 파지가 요 세균에 붙어갖고 딱 붙습니다. 세균이 지나가다가 부딪힌 거지. 이거 얘 딱 붙어가지고 이따가 얘가 이제 쭉 쏩니다, 그죠? 요 안에 있던 그 DNA를 쭉 쏘죠. 쏘게 되면 여기 이제 막 DNA가 막 복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세균의 DNA가 막 복제가 돼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이거 뭐냐 박테리오 파지의 그 DNA인지도 모르고 복제를 해버려요. 응? 복제를 해버려. 그러니까 복제를 해가지고 이 복제하게 되면 그 DNA는 RNA를 만들어요. DNA는 RNA를 만듭니다. 그 RNA를 뭘 만드냐? 단백질을 만들어요. RNA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여기 단백질을 만들어, 이 단백질 껍질을 만들었죠. 이거 막 만들어요. 이 또 조립하는 또 효소가 있어요. 조립하는 이 안에 효소가 있어. 단백질들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어쨌든 뭐 안에 있는 단백질을 막 결합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것들이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조립을 해줘요. 해주면 이렇게 막 만들어지지. 이거 이놈이 뚫고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터트립니다. 그리고 세균이 죽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 좀 알아놓고. 그 박테리아 파지의 모형을 만드는데 뭐야? 머리에 가는 철사가 있고 굵은 철사 이게 발이 아니에요. 발 아닙니다. 이거 막 걸어댕기고 거미처럼 걸어댕기고 아닙니다. 그다음 또 생명과학의 특성을 보게 되면 특성들을 보게 되면 별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 봅시다. 분자 단위 뭐 원자도 있고 뭐 뒤에 쭉쭉쭉 있죠, 그죠? 더 작은 단위도 있지만 일단 분자가 되고 생명과학은 원자, 분자 이런 거 안 봅니다. 분자 정도까지만 봅니다. 생명과학에서는. 그러니까 분자가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개체가 되고 개체가 이제 한 마리죠. 사람 한 명. 개체군은 뭡니까? 같은 종들이 모여 있는 거 개체군이라 그러죠. 그런 종들이 여러 종들이 뭐 모여가지고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가지고 개체군이나 같은 종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게 되고 군집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이룹니다. 그죠? 이런 어떤 과정도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뭐 새로운 뭐 다른 학문과 연계된다 뭐 별로 중요한 거 없죠. 그죠? 연계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오네요.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과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나올 텐데, 그죠? 연역적 탐구 방법이 나올 텐데 일단 귀납부터 봅시다. 두 가지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 주르륵 케이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의 원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림 그리면 이래요. 그죠? 그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종합해가지고 분석해 규칙성 발견해가지고 일반적인 원리를 뽑아내는 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케이스들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원리를 뽑아내는 걸 요거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가설 설정 이런 거 없죠. 얘들은 그냥 케이스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거 사례를 봅시다. 사례. 그 세포설, 그러니까 여러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다양한 생물, 1번 생물, 2번 생물, 3번 생물, 4번 생물 쭉 보는 거죠. 그런 거를 보고 난 뒤에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결론을 뽑아낸 겁니다. 그죠?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1번 생물, 2번 생물, 3번 생물, 4번 생물 쪼로록 뽑아내가지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 저 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 3번 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 그죠? 4번 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보니까 하나의 원리를 뽑아냅니다. 어떤 원리냐면 자연 선택에서 진화가 만들어졌구나. 요거를 이제 뽑아낸 거죠. 다윈은. 그죠? 보게 되면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데 핀치새의 부리 모양을 1번 핀치새, 2번 핀치새, 3번 핀치새 이런 놈들이 다 부리 모양을 다 본 겁니다. 그죠? 1번, 2번, 3번, 4번 이게 다 본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의 원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하나의 원리가 뭡니까? 있네. 어떤 뭐 먹이에 따라서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달라졌다. 이런 결론을 뽑아내는 거죠. 이래서 이제 어떤 원리가 나오냐면 5번에서 이상한 게 하나가 나왔어. 그럼 예외가 하나 있네. 그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예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바꿀 생각을 안 하고 5번이 예외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연역적 탐구 방법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런 그림을 보게 돼요. 이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가설을 만들어 결론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1번 실험, 2번 실험, 3번 실험, 4번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5번 실험에서 아닌데? 라고 하면 가설을 수정해요. 그리고 다시 1번 실험, 2번 실험, 3번 실험, 4번 실험, 5번 실험 이렇게 쭉쭉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뒤집힐 때까지 가설을 계속 유지하는 거지. 그러다가 특별한 뭐 어떤 10번 실험에서 또 이상한 게 뒤집혔어. 그러면은 다시 가설을 바꾸고 다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연역이에요, 연역. 그죠? 연역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생긴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일단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고 실험적으로 검증을 한다. 그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하는 겁니다. 일반적 원리로부터 하나의 가설, 그죠? 그로부터 개별적인 사실들을 얻어낸다. 이건 거죠.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를 얻어낸다. 이건 뭡니까? 귀납은 아까 반대 모양이었죠. 1번, 2번, 3번, 4번에서 일반적 원리를 뽑아내는 거였는데 이건 반대로 가설 하나에서 1번, 2번, 3번, 4번 실험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죠? 개별적 사실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가설은 결론이다. 일단 결론을 만들어 놓고 실험하는 거죠.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설이 뭐가 안 맞아. 5번 실험에서 뭐가 안 맞았다. 그럼 가설 수정하는 겁니다. 가설 수정 하고 다시 실험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그 일반적인 그림이고, 이때 실험할 때 대조군, 실험군 얘기 들어봤죠. 일단 대조군거 만들고 이제 실험군도 만듭니다. 대조군은 뭐냐? 그냥 가만 놔둔 거. 그러니까 실험군도 가만 냅두는데 하나만 바꾼 겁니다. 하나만.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군은 가만히 냅둔 거고 실험군은 하나만 바꾼 겁니다. 그죠? 하나 변인 하나만 바꾼 거. 그거 바꾸는 게 뭐냐? 변인인데 변인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독립변인에는 조작변인이 있고 통제변인이 있다. 뭐 종속변인은 결과값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 외워야 됩니다. 독조통종, 독조통종, 독립변인, 조작변인, 통제변인. 통제변인은 안 바꾸는 거 그대로 놔둔 거 통제한 거. 조작변인은 딱 바꾼 거. 어떤 요인 한 가지 바꾼 그 요인입니다. 그다음 종속변인은 결과치예요. 결과치, 결과값, 결과치입니다. 그러니까 독조통종 이렇게 외웁니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나 사례를 봅시다. 연역격 탐구 방법 보게 되면 페니실린 발견해서 얘들도 일단 이거 가설을 세우죠. 뭐가 좀 이상해, 뭐가 어떤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세웁니다. 가설을 세워요. 푸른 곰팡이에서 생성한 어떤 물질, 푸른 곰팡이에서 어떤 물질이 이 페니실린이죠. 이게 페니실린이 세균 증식을 억제할 거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험을 하죠. 맞는가 틀리는가 실험을 합니다. 뭐 한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유럽에서도 하고 호주에서도 해보고 이런 겁니다. 1번 실험, 2번 실험, 3번 실험, 4번 실험 하는 거죠. 이 실험을 할 때 대조군이 있고 실험군이 있는데 대조군은 그냥 냅둔 거죠. 푸른 곰팡이를 접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페니실린을 안 만드는 거지. 그 실험군은 푸른 곰팡이를 접종해 가지고 페니실린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균을 배양해. 이건 통제 변인이죠. 다른 건 다 통제 변인이고 햇빛, 온도, 실험 시간 이런 것들 다 통제 변인이고 이거는 대조군은 가만 냅둔 거고 자연 상태 그대로 냅둔 거고 실험군은 페니실린을 뿌린 겁니다. 그죠? 요거 하나만 바꾼 거지. 요게 이제 조작 변인인 거죠. 그죠? 조작 변인은 푸른 곰팡이의 접촉 여부다.
여기에 접촉 여부다. 종속 변이는 뭡니까? 독조 통종이니까 종속 변이는 결과치죠. 세균이 증식했을까 안 했을까? 증식했을까 안 했을까? 그게 이제 증식 여부가 결과치잖아요. 그게 종속 변이인 거지. 그죠? 통제 변이는 뭐 햇빛, 뭐 온도 이런 걸 다 말하는 거니까. 조작 변이과 통제 변이 요 둘 다를 합해서 독립 변이라고 부르고 그죠? 외워야 됩니다. 어쨌든 요건 이제 그 결과 분석해 보니까 세균이 증식하더라 대조균에. 근데 실험군에는 증식하지 않더라. 말이 맞았네. 가설이 맞았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죠? 페니실린. 세균 증식 여부가 이제 종속 변이다. 종속 변이는 결과 값이다. 그걸 외우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 두 번째 사례를 보게 되면 파스테르가 이제 그 탄저병 백신을 개발하는데 탄저병 백신을 맞은 양은 탄저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가설을 때립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통제하고 하나만 바꾸죠. 그게 이제 조작 변이죠. 요거는 탄저병 백신을 안 넣고 자연 상태를 그대로 냅둡니다. 그 실험군은 백신을 주사한 거지. 그러니까 탄저병에 얘들은 싹 다 걸리고 탄저병 백신 맞은 놈은 안 걸리더라. 그러니까 효과 있네. 그죠? 백신이 효과 있네. 이렇게 본 거죠. 그 종속 변이는 탄저병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그거고, 조작 변이는 조작한 거니까 백신 놨느냐 안 놨느냐 그 차이겠죠. 그죠? 통제 변이 통제 변이가 조작 변이는 독립 변이고, 종속 변이는 결과치다. 그죠? 그런 거 알아놓고 끝인가? 다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